아버지라는 이름은 참 이상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강한 척하는 사람인데 실은 제일 약한 곳이 있습니다. 자식 앞에서, 특히 딸 앞에서. 저는 56이었습니다. 건설 현장 소장 출신으로 평생 거친 일을 했습니다. 손이 굳었고 목소리가 컸고 웬만한 일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 제가 3년 동안 연락이 끊긴 딸을 기다리면서 핸드폰을 손에 쥐고 잤습니다. 혹시 문자라도 올까봐. 딸 이름은 이수하고 제 이름은 이동철입니다. 전직 건설 현장 소장. 지금은 작은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합니다. 아내는 12해 전에 암으로 먼저 갔습니다. 그 이후로 저와 수아 둘이었습니다. 아들은 없었습니다. 딸 하나, 그게 제 전부였습니다. 수아는 영리한 아이였습니다. 아내를 닮았습니다. 눈이 크고 고집이 있고 자기 생각이 분명했습니다. 아내가 떠난 후에 수아가 더 그렇게 됐습니다. 16에 엄마를 잃고 어른이 됐습니다. 너무 빨리 어른이 됐습니다. 저는 그게 안쓰러웠는데 내색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됐으니까 빨리 슬픔을 접고 빨리 일상으로 돌아갔으니까 그러면서 서로를 놓친 것 같습니다. 수아가 대학을 가면서 자취를 시작했습니다. 학교가 멀었습니다. 주말마다 왔다가 격주가 됐다가 한 달에 한 번이 됐습니다. 저는 그게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애가 크면 그렇게 되는 거라고. 그런데 수아가 취업하고 나서부터 달라졌습니다. 연락이 줄었습니다. 전화를 해도 짧았습니다. 명절에 오지 않은 해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아를 본 건 수아가 29이던 해 가을이었습니다. 제가 수아 자취방에 찾아갔습니다. 연락이 안 돼서. 한 달 넘게 전화를 안 받아서 수아가 문을 열었습니다. 수척해 보였습니다. 왜 연락을 안 받아? 바빠서. 한 달 내내 바빠. 저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이 어수선했습니다. 밥은 먹고 다니냐? 먹어요. 얼굴이 왜 그래? 괜찮아요. 우리는 그날 싸웠습니다. 제가 화를 냈습니다. 왜 연락을 안 받느냐고, 아버지가 걱정하는 거 모르냐고. 수아가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그래요. 걱정한다면서 화부터 내잖아요. 저는 더 화가 났습니다. 내가 걱정하는 게 화로 나오는 거잖아. 그 걱정, 저는 무거워요. 그 말이 비수처럼 들어왔습니다. 그 걱정이 무겁다고 저는 대꾸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왔습니다. 나오면서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에 전화하면 풀리겠지. 전화를 했습니다. 안 받더군요. 문자를 해도 답이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일주일을 넘어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수아에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3년이었습니다. 수아와 연락이 끊긴 시간이 처음 몇 달은 기다렸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밥은 먹고 다니냐? 생일 축하한다. 명절인데. 답이 없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을 때 수아 직장에 전화를 했습니다. 재직 중이라고 했습니다. 살아있다는 걸 확인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살아있구나. 그게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1년이 지났을 때 저는 수아 자취방에 다시 갔습니다. 이사를 갔더군요. 새 주소를 몰랐습니다. 알아낼 방법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집에 돌아와서 아내 사진을 봤습니다. 당신이 있었으면 이렇게 안 됐을 텐데 그 말 한마디 하고 사진을 덮었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울 수가 없었습니다. 울기 시작하면 멈출 수 없을 것 같아서 2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수아가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살 수 없었으니까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일하러 가고 밥을 먹고 잠들었습니다. 수아를 생각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생각하면 하루를 버티기 힘들었으니까요. 3년째 되던 해 겨울이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핸드폰을 손에 쥐고 잤습니다. 혹시 수아한테서 연락이 올까봐. 그 습관을 3년 동안 버리지 못했습니다. 12월이었습니다. 저는 혼자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TV를 켜놨지만 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소리가 있어야 덜 조용한 것 같아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저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택배 객건이 했습니다. 다시 울렸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문을 열었습니다. 수아였습니다. 32살이 된. 수아가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아도 말이 없었습니다. 3년 만이었습니다. 수아가 말했습니다. 저예요.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냥 그 말이 듣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저예요. 라는 말이. 저는 문을 더 열었습니다. 수아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냥 들어오게 했습니다. 수아가 들어오자마자 부엌을 봤습니다. 밥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혼자 먹다 만 밥이 식사하고 있었어요? 응, 저도 먹어도 돼요. 저는 그 말에 목이 메었습니다. 저도 먹어도 되냐고. 딸이 아버지 집에서 밥을 먹겠다는데 물어보는 게 당연하지. 저는 밥을 더 덜었습니다. 국을 데웠습니다. 반찬을 더 꺼냈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수아도 말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마주 앉아서 밥을 먹었습니다. 3년 만에 처음에는 숟가락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리고 국 끓는 소리, TV 소리. 수아가 말했습니다. 맛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많이 먹어라. 그게 다였습니다. 그게 충분했습니다. 밥을 다 먹고 수아가 설거지를 했습니다. 저는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봤습니다. 설거지를 하는 수아의 뒷모습이 아내랑 똑같았습니다. 어깨도 서 있는 자세도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설거지가 끝나고 수아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도 앉았습니다. TV를 껐습니다. 오래 침묵이 있었습니다. 수아가 먼저 말했습니다. 아버지한테 할 말이 있어서 왔어요. 저는 기다렸습니다. 3년 동안 연락 안 한 거 사과하러 왔어요. 근데 그냥 사과만 하려고 온 게 아니에요. 왜 그랬는지도 말하고 싶어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을 준비가 됐다는 뜻으로 수아가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저한테 한 번도 약한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어요. 저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잘못이야? 아니요. 근데 저는 그게 무서웠어요. 무섭다고. 아버지가 너무 강해서요.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도 아버지는 안 울었잖아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멈췄습니다. 맞았습니다. 아내 장례식에서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울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무너지면 수아가 무너진다고 생각했습니다. 안 울었어. 근데 그게 저는 그때 아버지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엄마가 죽었는데 아버지는 왜 안 우냐고, 혹시 아버지는 엄마를 안 사랑한 건가 하고. 그 말이 가슴을 쳤습니다. 16의 수아가 그 생각을 했다는 것. 사랑했어. 누구보다 알아요. 지금은 알아요. 그때는 몰랐구나. 몰랐어요. 그냥 아버지가 낯설었어요. 그때부터 수아의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저는 그냥 들었습니다. 끊지 않았습니다. 평소의 저였다면. 중간에 한마디 했을 거지만 그게 아니라고. 내 생각은 달랐다고. 이번에는 안 했습니다. 그냥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해결사였어요. 뭐든 해결하려 했어요. 제가 힘들다고 하면 해결책을 줬어요. 제 말을 들어준 게 아니라
저는 그 말도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해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수아가 힘들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가르쳐 줬습니다. 그냥 힘들었구나라고 한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취업하고 나서 힘들었어요. 회사가 맞지 않아서 아버지한테 말했는데 저는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수아가 그 말을 한 것 같기도 했습니다. 내가 뭐라고 했어? 그 회사 왜 들어갔냐고, 좀 더 좋은데 알아보지 않았냐고.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했을 것 같은 말이었습니다. 분명히 했을 것 같은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냥 힘들다는 말을 하고 싶었는데 아버지한테 전화하면 항상 피곤해졌어요. 해결책이 나오니까 제 말을 들어주는 게 아니라 저는 그 말이 부끄러웠습니다. 딸이 피곤해서 전화를 안 했다는 것이. 그 이유가 나였다는 것이. 수아가 말을 멈췄습니다. 저는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수아가 저를 봤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장례식에서 안 운 게 강해서가 아니었어. 울면 멈추지 못할 것 같아서 안 운 거야. 수아가 말이 없었습니다. 집에 와서 혼자 울었어. 수아 자고 나면 매일. 수아가 눈물이 났습니다. 소리 없이 저는 그것을 봤습니다. 아버지가 그랬어요? 응, 몰랐어요. 알면 더 힘들 것 같아서. 안 보여주려 했었는데 그게 잘못이었구나. 수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가 아무것도 안 느끼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더 말하기 싫었어요. 느꼈어. 다 느꼈어. 그걸 왜 숨겼어요? 저는 대답하기 어려웠습니다. 남자는 그러는 거라고 생각했어. 아버지는 강해야 한다고. 저는 강한 아버지가 필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럼 뭐가 필요했어? 그냥 아버지가 필요했어요. 수아가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 저 결혼해요. 저는 멈췄습니다. 언제? 봄에요. 상대는 좋은 사람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수아가 말을 이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아버지한테 와야 할 것 같았어요. 왜? 아버지한테 화가 풀려야 결혼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참았습니다. 그리고 수아가 잠깐 멈췄습니다. 저 임신했어요.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임신. 수아가 임신을 했습니다. 몇 달이야? 넉 달이요. 저는 그 배를 봤습니다. 두꺼운 외투를 입고 있어서 몰랐는데 아이 아버지는 결혼할 사람이요. 좋은 사람이에요. 만나봐야겠다. 데려올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수아가 돌아온 이유였습니다. 3년의 침묵을 깨고 아이가 생겨서. 아이가 생기니까 아버지가 생각났다고. 아이한테 외할아버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그게 반전이었습니다. 딸이 돌아온 건 내가 잘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딸이 엄마가 됐기 때문이었습니다. 엄마가 되니까 아버지가 필요해진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어떠든 돌아왔다는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수아가 일어섰습니다. 늦었어요. 가볼게요. 저는 잡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가려고? 남자친구가 밖에 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창밖을 봤습니다. 차 안에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데려다 준 것이었습니다. 들어오라고 해. 다음에요. 오늘은 아버지랑만 있고 싶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아가 외투를 입었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었습니다. 저는 따라 나갔습니다. 문 앞에서 수아가 저를 봤습니다. 아버지 응 보고 싶었어요. 저는 그 말에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수아 앞에서 처음으로 눈물이 났습니다. 12해 전 아내 장례식에서도 참은 눈물이 3년 동안 혼자 핸드폰을 쥐고 자면서 참은 눈물이 다 나왔습니다.
수아가 저를 안았습니다. 먼저 딸이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저는 그냥 있었습니다. 안겨 있었습니다. 56의 아버지가 32살 딸한테 얼마나 있었는지 모릅니다. 수아가 먼저 놓았습니다. 눈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갈게요. 응. 아버지, 응, 앞으로는 전화할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안 나왔습니다. 수아가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문이 닫힌 자리를 한참 봤습니다. 집에 들어왔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아내 사진을 봤습니다. 수아, 왔다 갔어. 그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소리 내서 울었습니다. 지금 저는 56입니다. 봄에 딸 결혼식이 있습니다. 여름에 손자 혹은 손녀가 태어납니다.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수아한테 전화가 오면 해결책부터 말하지 않습니다. 힘들겠다. 먼저 말합니다. 어떻게 됐어? 묻습니다. 잘했어. 말합니다. 그 말들이 어색합니다. 아직도 어색합니다. 그런데 합니다. 수아가 전화를 끊을 때 말합니다. 고마워요, 아버지. 그 한마디가 3년의 시간보다 큽니다. 당신한테 묻고 싶습니다. 자식이 마지막으로 전화를 한 게 언제입니까? 당신이 마지막으로 전화를 한 게 언제입니까? 해결책을 주려 하지 말고. 그냥 물어보십시오. 오늘 어땠어? 힘든 거 없어? 보고 싶다. 그 말들이 어색해도 해야 합니다. 딸이 먼저 와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오늘 전화 한 통 하십시오. 당신이 먼저.